네, 안녕하세요. 1000명 앞에 이렇게 쓰려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저희 아버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치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웅진코웨이 97년도에 이제 개발부문 사장을 맡으셔서 웅진코웨이라는 이제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아버지가 이제 코어 멤버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원래 웅진에 있었던 분이 아니셨고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정말 사장까지 올라간 어떻게 보면 세일즈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책도 많이 쓰셨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새 아버님께서 회사에 좀 가끔씩 나오고 계세요. 저희 이 사업에 관심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 사업이 지금 아버지의 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좀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좀 회사에 조금 가끔씩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제가 EX 사업으로 시작을 시켰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왜냐면 제가 못하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사업을 저는 못합니다. 계약상.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는 제가 아니고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원래 하시던 사업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엄마 근데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고 결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이 이 회사에 이제 3년 동안 다니면서 이 미래 비전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정말 나 한번 믿어보고 와라 라는 걸로 어머니는 결단을 하셔가지고 3주 전부터 EX 사업을 시작을 하고 계시고 요새는 한 주에 5일 정도 나오신다고 하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랑 닮은 사람 보면은 이게 두찬 실장 어머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저는 금융시장의 위기와 비트코인의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사업 설명을 할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정말 블록체인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느낌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해드리고자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3 커리어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 하면은 다 사기. 비트코인 얘기하면 야 너 지금 사기 그거 왜 사? 뭐 이런 거 하지도 마.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17년도에 저는 검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는 업비트도 없었고요. 검색을 해서 빗썸이라는 것도 처음 나왔을 때라서 빗썸 거래소를 가입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알바에서 모은 한 300만 원 돈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투자를 했을 때 빗썸에서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어요. 30%를 손실을 보고 이게 암호화폐 다 스캠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국내 거래소에서만 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번 해외 거래소에 있는 거를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그 당시 바이낸스도 없었습니다. 비트렉스라는 거래소로 제 자금 200만 원을 옮겨가지고 그거에서 한 100배 정도 수익을 내서 약 3억 원의 수익을 1년 사이에 전 내고 운이 좋게 내고 나왔습니다. 이 3억 원 가지고 더 투자해서 성공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투자한 돈을 잘 회수해가지고 한국 주식에 꼬라박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국 주식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고 저는 근데 암호화폐에 어쨌든 돈을 많이 벌게 됐었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껴서 꾸준하게 저는 이 업계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고요. 기회는 제가 투자 끝내고 한 3년 뒤 21년도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른 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골반이 부러졌습니다. 골반이 킥보드 같은 거 하나 타다가 넘어졌는데 부러졌어요. 침상 안정 생활을 3개월 하든가 아니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나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냐 생각하다가 그럼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튜브 좀 뜨고 있으니까 그러면 NFT에 대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국내 주식에 NC소프트라는 그 리니지를 만든 게임 회사가 막 상한가를 이틀 연속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게 왜 올라가? 리니지 게임 만든 회사가 왜 올라가지? 찾아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게임을 개발을 한다 이러면서 그거의 소재를 가지고 막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 지금 여러분들 메타버스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는 더 몰랐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유튜브를 검색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회다. 아무도 안 한 길을 가야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메타버스 NFT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내 채널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에 대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NFT 카르텔이라는 커뮤니티를 창설하게 되고 유튜브 구독자 한 2,000명, 3,000명 정도를 만들었지만
결국 이제 카카오톡 이런 톡방에서 모인 사람들 한 10,000명 이 정도가 되면서 NFT 투자하시는 분들 통해서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기 코파운더들 한 7명이 모여서요. 세븐링크라는 회사를 창립합니다. 세븐링크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되면서 이게 뭐 하는 회사였냐면요. NFT 관심 있고 해외 NFT 프로젝트들은 한국에 이제 좀 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NFT를. 판매를 하고 싶은데 판매로가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마케팅 에이전시를 제가 차렸고 그게 세븐링크라는 회사를 차려서 잘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왜 있을까요? 예, 여기서도 아버지가 저는 또 원경 의장님과 연이 있어서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들아, 시세 예측을 해주는 차트가 있단다. 암호화폐니까 난 잘 모르니까 아들이 너가 잘 아니까 한번 가서 들어봐라. 전 솔직히 말하면 전화 듣자마자 아빠 근데 갈 필요도 없을 거 같고 거기 그냥 연 끊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워낙에 스캠들이 많고 암호화폐 테헤란으로 막 다 사기 막 이렇게 하니까 코인 쪽 전 잘 알고 있지만 한국 코인 쪽은 사실 굉장히 너무 안 좋은 폰지 사기들도 많았고 코인 팔아먹고 야 이 코인이 다음 달에 뭐 상장한다 하면서 뭐 이상한 코인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렇게 전화가 오길래 저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아니 탄천 포럼이랑 굉장히 유명한 이제 행사에서 또 사무총장도 하셨고 의장님께서 그런 분이 이제 하시는 사업이니까 한번 가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증을 하러 아빠 사기당하지 않게 검증을 하러 여기가 아닌 양재에 있는 그 당시에 사무실로 갔어요. 가서 저 이제 암호화폐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고 전 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야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원경의 의장님 둘째 아드님 원건 이사가 그 당시에 국내 쪽 이런 사업 설명에 맡아서 하고 계셨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제 닫혀있는 세상이 좀 열리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열리는 느낌 받으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마케팅 에이전시라는 거는 결국은 업체한테 돈을 받아서 수수료 띄기 뭐 15%, 20% 띄고 먹고 이거 가지고 또 뭐 7명이 나누고 솔직히 너무 재미는 없었거든요. 뭐 잘 벌어봤자 월 1,000만 원 이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근데 이게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줄어드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세 예측 차트에 대한 그 설명을 듣고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아,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유스메타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해서 면접을 제가 그래도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 당시에 웹3 행사들도 많이 다녔고 거래소 쪽 인맥들도 꽤 있고 하면서 저를 이제 채용을 해주셔서 그렇게 된 지가 벌써 2년 반, 곧 3년 차가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회사에 있게 됐고 제가 원래 운영하던 회사는 제가 영업맨이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가니까 이제 폐업을 뭐 6개월 사이에 하더라고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다수 프로젝트를 저희는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저희 진짜 이 유스메타에 들어와서도 저는 해외 쪽 인맥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래서 글로벌 기획팀의 실장을 맡고 있고 현재 대형 거래소 협업 및 글로벌 전략 기획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200만 원을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200만 원이 0.4비트밖에 안 됐었어요. 0.4비트를 200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17년도 10월 17일 날 입금을 해서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은데 8비트까지 늘린 거죠. 결론은 제가 한 13비트 정도를 팔아가지고 한 3억 정도에 팔고 나왔던 그 비트렉스 실제 자산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3억 벌었다니까 뭐 뻥쳐 계좌 깔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강의 들으러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 요새 암호화폐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런 사기 거기는 정말 온갖 사기들 다 치는 건데 막 지금 여러분들 저희 그 브리핑 듣느라 텔레그램이 있으시잖아요. 남자분들 막 갑자기 이상한 예쁜 여자가 연락 와서 뭐 오빠 뭐예요? 저는 서울에 왔어요. 이러면서 연락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절대로 그냥 100% 사기니까 여자한테 뭐가 온다 그냥 바로 차단 박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떤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QR코드를 지금 너희들이 연동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이 정책에 따라서 2배의 비트코인을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와, 이 트럼프가 말을 해요. 근데 목소리도 똑같고 표정도 똑같고 심지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 15,000명이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봤더니 홀리듯이 돈을 보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돈을 보내고 스캠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AI 쪽으로 정말 딥페이크부터 시작해서 목소리 변조, 그다음 입모양까지 다 맞출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인이 갑자기 영상통화 전화 와서 야 너 지금 뭐 돈 보내주면 뭐 돼 이런 것들 다 끊으셔야 되고요. 친한 지인이 야 이거 정말 좋은 채널이야 이러면서 뭔가 링크를 보낸다. 링크는 의심하고 그냥 뭐 누르지도 마세요. 그냥 링크 뭐 이거 좋은 구매하는 쿠팡 링크 이런 거 링크를 잘못 누르셨다가 어플을 뭐 다운받게 되면서 스미싱 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암호화폐 스캠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참 부끄럽긴 한데 저는 뭐 수업료 냈으니까 수업료 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원래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면서 에어드랍 작업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에어드랍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토큰을 나눠주는 게 에어드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어드랍이 뭐 토큰을 클레임해가래요. 그 너희 지금 코인이 이제 나왔으니까 클레임해가라. 근데 사이트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소 하나가 I가 L로 바뀌어 있는 거 모르고 클레임의 L이 I 대문자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들어갔더니 홈페이지도 다 그대로고 지갑 연결을 했죠. 그 지갑에 제가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인가 자산이 있었는데 다 털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찾지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이걸로 그 지갑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지갑에 이제 소유권이 탈취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믿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공식 트위터가 해킹을 당했거든요. 그 프로젝트의 공식 트위터가 여기가 클레임 페이지야 라고 올려주니까 전 자연스럽게 이 트위터 믿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연결했더니 해킹 당한 거고 저의 돈은 제가 연결하고 10분 사이에 갑자기 돈들이 막 제가 가지고 있던 NFT들이 갑자기 막 시장가에 다 던져지고 있고 저는 그 순간 진짜 멘붕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 당시에 건졌던 것 중에 하나가 3천만 원짜리 중에서 한 500만 원짜리 NFT 하나를 빨리 다른 데를 보내가지고 그거 하나는 건졌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갑 연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이 암호화폐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셔가지고 여러 방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지갑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지갑 연결, 컨트랙트 이렇게 사인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렸고 다시 정리하자면 링크, 뭐 지인이 뭐 이거 다 뭐 상장한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믿지도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돈이 어딘가로 떠나면은 조금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여러분 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산을 어딘가 운용을 해준다는 데다 돈을 보내요. 그 순간 여러분 자산은 없어질 확률이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게 꼭 해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머니페스타라는 헤럴드의 이제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여기 행사에서는 5대 금융기업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블록체인 업체는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유스메타 그리고 파라메타라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 거기가 이제 아이콘이라는 코인을 만든 회사고요. 거기랑 이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협업 내용 관련해서 뭐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군데 있는 회사 중에 저희가 이번에 들어와서 행사를 크게 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큰 부스, 입구 안에, 입구 앞에 바로 제일 큰 부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줬고요. 그래서 저희 유스메탈 이번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10월 10일 자 블랙스완데이 여러분들은 괜찮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고야는 잘 알려줬으니까 말을 잘 들으신 분들이 정말 괜찮으셨을 텐데 정말 이 10월 10일 사태 때문에 많은 이 크립토 정말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정말 모든 돈을 다 청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정말 유명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430억을 그 하루 만에 청산을 당해서 자기가 이제 람보르기니 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권총 자살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저희는 정말 다행히도 고야는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 유저들 정말 말 잘 듣는 유저분들은 아마 피해를 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시간 사이에 비트코인이 112만 1000불에서 10만 9천 달러까지 이렇게 팍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16%가 1시간 사이에 빠졌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한 뭐 5배,
이상 쓴 사람은 다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라나도 20%가 빠졌고, XRP도 25%,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는 50%가 2배 레버리지 쓴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레버리지 쓴 선물 사용한 사람들은 다 터졌습니다. 롱 잡았던 사람들은. 그런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내비게이션 없이 혼자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를 겪게 되면 자기가 정말 잘 축적해왔던 재산들을 정말 단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교육을 잘 받으셔서 자기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충격적인 사건이 코로나 때 저희가 12억 달러가 청산됐거든요. 그리고 FTX 거래소가 파산한 사건 내 16억 달러가 청산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1시간 하루 새벽 사이에 191억 달러, 한화 27조 원이 그 하루 사이에 다 청산됐어요. 27조 원. 그건 누군가의 돈이고요. 정말 누군가의 돈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27조 원인 정말 최대 청산 사태가 바로 2주 전 청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EX 차트는 잘 맞췄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이미 하루 전날 10월 7일 날부터 S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 중간 사이에 반등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L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짜 반등이라는 건 저희는 포착을 한 거였고 L을 내지 않았고 S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들을 매매하신 분들은 전혀 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X 차트를 조금 신뢰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서론이 너무 15분이나 했는데, 자, 이제부터 제가 달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설명드리면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달러가 굉장한 이 위기에 대해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년 사이에 점점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5년도에 미국 연방 부채가 36.2조 원이 아니라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3%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 수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 있잖아요. 얘네들 이제 부채가 있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연간 이자가 1조 달러가 달성이 됐고요. 그게 미국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지금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요. 부채 증가 속도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달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가 이렇게 부채가 많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더 이상 국채로 많이 비축해 놓지 않는 거죠. 이전에는 70%까지도 정말 달러를 비축을 해놓은 이제 외환 쪽이 많았는데, 국가가 많았었는데, 현재 59%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은 55%까지 떨어졌고요. 달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사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달러는 화폐잖아요. 발행할 수가 있어요. 찍어내는 화폐입니다. 종이 화폐가 있는데 이게 바로 196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달러가 발행된 차트예요.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코인 차트였으면 정말 떡상을 한 거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정말 종이를 찍어낸, 달러를 찍어낸 발행량을 나타내는 차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천 빌리언 달러 정도의 달러가 풀립니다. 그 동안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20년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 때 굉장한 나라들이 다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거를 사람들이 돈을 풀어줘야 되니까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60년 동안 일어났던 4천 빌리언 달러를 찍어냈는데 이 2년 사이에 그 4배의 수치를 2년 사이에 동의를 찍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가 가치를 잃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사태가 정말 2022년도에 전 세계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설명드리자면 화폐가 가치를 잃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923년도에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패배하고 나서 지금 독일에 원래 사용하던 화폐들은 가치를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성을 쌓든 불을 태우든 관심이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종이 쪼가리가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태이긴 하지만 정말 나라의 돈을 신뢰가 안 되게 되면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된다. 그리고 짐바브웨이 같은 경우 2009년도에 매일 물가 상승률이 96%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폰이 원래 100만 원이면 내일이면 200만 원이고 내일 모레면 400만 원이고 이런 수치로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급여를 받잖아요. 다 은행으로 뛰어갑니다. 은행들은 줄이 엄청 많이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한 달러로 갖고 안전하지 않죠. 달러도 안전하진 않지만 이 96%보단 나니까 좀 스테이블한 돈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100원이 정말 몇 달 사이에 2억 3,100만 원어치에 만약 이게 물이 원래 100원이면 한 6개월 뒤면 이게 2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었고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률이었고 이거는 짐바브웨이라는 그런 나라 하나뿐만이 아니었고 2022년도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럽 국가들 대부분 10%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9.1%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이 화폐의 정말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 리플 좋아하시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에 아마 모으셨던 분들은 6배 정도 상승을 했을 텐데 600원 사셨던 분들 6배 정도 상승했을 텐데 굉장히 저는 부럽습니다. 전 사실 리플에 대해서 전 이 회사 들어오고부터 원건 이사 의장님과 리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떻게 리플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했는데 그때 저희 조금 모자란 지식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당시에가 300원이었거든요. 아 그때 좀 한 1,000만 원어치 살았으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급 안 받았어.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암호화폐가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 2008년도에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회사가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서 파산합니다. 은행이 파산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 은행이 파산하면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많은 정말 사람들이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고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몇 개월 사이에 비트코인, 화이트 백서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정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주식과 환율의 반비례를 사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위기를 맞을 때마다 환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 빨간색 선이 지금 저희 달러 환율이고요. 원화 환율이고 파란색이 저희 주식 주가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게 IMF 때 처음 있었고요. 두 번째 금융 위기 때 정말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 여러분 환율 얼마죠? 거의 1,430원, 50원 왔다 갔다 하고 제일 높았을 때는 거의 1,500원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정말 저는 지금도 금융 위기의 조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세 때문에 정말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정말 전 세계가 금융적으로 지금 안정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원화는 최소한으로 너희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웬만하면 너희들은 나머지 돈들을 코인 쪽으로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자코인 말고요. 괜찮은 코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좀 시총 괜찮은 코인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코인들 분산 투자 혹은 적립식 투자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투자 많이 했었어요. 하루에 아침 9시에 내가 출근하는 길에 비트코인을 뭐 만 원씩 사는 거예요. 매일 만 원씩 사면 내가 한 달에 365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모이지만 이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 자산을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돈이 모이거든요. 전 적립식 정말 투자도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굉장히 부동산을 좋아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이 34%밖에 안 되고요. 금융 자산이 66%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의 78%고 금융 자산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90년의 경우 1990년도에 부동산 자산이 6대 4로 말았는데 30년 지난 지금은 부동산 자산 37%, 금융 자산 63%입니다. 결국 부동산 자산은 줄어들 것이고 금융 자산으로 돈이 늘어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금융 자산에다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국내 주식일까요? 해외 주식일까요?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에서요. 저는 그래서 금융자산 쪽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금도 비싼 시장이 아니다. 로 생각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지금보다는 10배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네, CBDC 관련된 얘기인데요. 디지털 화폐라는 게 있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각 나라별로 디지털 화폐를 찍어내는 걸 바로 CBDC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 CBDC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CBDC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금을 추적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블록체인의 탈중앙 기반과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 이런 쪽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다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CBDC에다가 기술을 만들어서 디지털 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의 짱펑 차오가 이제 올린 트위터인데요. 2022년도에 바이낸스 체인 안에서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짜오 짱펑이 이렇게 트위터를 올린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 조금 편한 건 있어요. 실시간 대금이 지급이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내가 어떤 거를 달성을 하면 그 돈에 대해서 자동으로 분배되는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편리하게끔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디지털 화폐가 정말 도입이 되면 내 모든 돈을 다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핫했었죠. 6월달, 7월달 굉장히 핫했는데 이 카카오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고 해서 6월 한 달간 최대 200% 상승한 사례가 있었고요. 네이버 주가도 네이버 지금 업비트 합병됐잖아요. 그렇게 합병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약 일주일 사이에도 60% 상승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들어는 봤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테이블은 안정적인이고요. 코인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암호화폐라고 해서 달러나 원화 같은 거를 실물 화폐의 가치에 고정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이제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법정 화폐 담보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1,000만 원을 발행하려고 해요. 뭐 2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1,000만 원 발행하려고 하고 난 이 2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은행에다 입금을 해놓고 코인 발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치를 이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뭔가 문제가 터지더라도 이 돈으로 이제 보상할 수 있게끔 법정화폐 담보형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SDT, USDC 이 두 가지 코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담보형이라고 해서 뭐 이더리움을 정말 예치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만든 다이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이라는 코인이 암호화폐 담보형 코인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형은 정말 슬픈 얘기지만 테라 루나 사태가 바로 이 알고리즘 기반형으로 그 테라 코인과 USDC였죠. USDT였죠. UST였어요. UST라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루나 코인이 이제 막 올라가게 되면 UST 코인이 막 늘어나게 되고 이런 알고리즘 만들어서 나는 이 스테이블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이게 업비트 같은 경우에서도 한 5위 코인이었고요. 시총 순위로도 바이낸스 기반으로도 10위 안에 들어갔던 테라 코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인이 정말 이 알고리즘이 한번 깨지면서 다 무너지게 됐고 그 코인이 하루 만에 99.9999%가 하락을 하는 정말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알고리즘 기반형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이 뭘까요? 이 질문은 정말 항상 하지만 한 명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데 자 그냥 앞으로 그냥 블록체인이 뭐 어떤 기술인가요? 하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분산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분산해서 데이터를 각 블록마다 저장을 하는 기술이라고 꼭 답을 정말 다음에 왔을 때 한번 여쭤볼게요. 꼭 대답해주세요. 그래서 이 분산 원장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고스톱 게임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스톱 좋아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스톱을 치는데 다 지갑을 안 들고 왔어요. 지갑 안 들고 올 때 대부분 하는 게 장부에 적잖아요. 각자 공책에다가
첫 번째 판 누구 광박, 두 번째 판 누구 피박 막 이런 식으로 다 적어가지고 누가 승리자 이렇게 다 적을 거잖아요. 세 명이 그걸 동시에 적습니다. 왜냐면 누구 하나 사기치면 어떻게 우겨요. 난 삼촌인데 막 다 같이 적었는데 한번 끝나고 나니까 1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돈이 아까워서 야 내가 다 이겼었잖아 이러면서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기지 말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공책. 보세요. 지금 이 공책에는 삼촌이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나온 건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덤빌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공책입니다. 이 공책이 바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이제 블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거래하고 기록하는 내역을 바로 블록, 그리고 공책 내용을 확인한다는 게 이제 블록을 검증한다는 거거든요. 검증을 해서 더 서로 합의를 한다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고요. 공개되어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 비트코인을 돈 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원래 그 원화 농협은행에서 대표님한테 뭐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1,000만 원을 보내는 거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은행,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 3명 알 수 있죠. 블록체인은 다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만약에 대표님한테 1,000만 원어치 돈을 보내잖아요. 전 세계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그 익스플로러에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지갑이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 지갑이 저 지갑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개의 비트코인을 보냈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채굴되고 있는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로 코인들이 채굴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지금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보면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유명한 사람,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지갑들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지갑은 일론 머스크고 이 사람이 이제 도지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도지 코인을 만약에 막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걸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투명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보안이 굉장히 강합니다.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그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공개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놈 지갑 하나 털어가지고 그리고 요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지갑들이 있어요. 트럼프의 내부자 지갑이라고 하면서 이 지갑이 뭐 쇼칠 때마다 막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 내부자 지갑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 지갑을 트래킹하면서 원래 주식 이런 거 보면은 주식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만 알 수 있어요. 누군가 뭘 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지만 지금은 이 사람이 쇼 치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숏이 얼마나 물려 있는지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블록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3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데이터, 해시, 그 이전 값의 해시. 못 알아들으시겠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데이터 안에는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몇 시에 보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시는 그냥 지문이라 생각하세요. 굉장히 난수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냥 지문 같은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해시 값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해시 값은 예를 들어 노란 블록은 그 앞에 있는 지문을 같이 저장을 한다. 이러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블록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블록은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해서 이전에 이제 해시 값이 없기 때문에 0000으로 저장되고요. 두 번째 블록부터는 앞에 있는 해시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커가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블록을 난 능력이 있어서 해킹을 했습니다. 해킹을 했지만 세 번째 블록이 이미 이 두 번째 블록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했잖아요. 같이 지문을. 그리고 지문이 다른 거예요. 지문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고 두 번째 해킹당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록 같은 경우 10분에 하나씩 나오거든요. 블록이 생성이 되거든요. 10분 안에 정말 해커가 모든 블록을 해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킹이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모든 블록을 다 50% 이상의 모든 블록을 해킹한다라고 해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 노드, 이 핸드폰, 노트북, 여러분들 모든 전자기기에 다 같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해서 저장되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기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기들의 51%를 10분 안에 해킹하지 않는 이상 현재 기술로는 비트코인이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암호화폐 관련돼서 해킹 사건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들은 대부분 거래소, 중앙화 서버에서 저장된 뭐 코인들이 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코파운더들이 지갑 연결 저하한 것처럼 잘못 연결해가지고 털리고,
멀티시그라고 해서 서로 막 같이 하는 건데 그걸 조작해서 털리고 이런 거지 비트코인의 기술로 인해서 해킹 당한 사례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검증을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시도를 했고요. 대기업 중에서 50군데가 이제 시도를 했었고 안 한 기업 32군데인데 이건 2022년도 기준이라서 지금은 더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폭스 미디어 같은 경우는 NFT도 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도 저작권 관리를 NFT로 발행을 해서 그리고 뭐 사고팔고 로열티 관리까지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일경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엠블록이라는 블록체인 관계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지금 뉴스레터 형식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닷컴이라고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동아닷컴이잖아요. 거기서도 코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동아닷컴 본사 위에다가 이제 에어라이언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대다수가 다 망했습니다. 뭐 신세계 푸빌라 NFT, 그 다음에 여기가 LGU 플러스의 문어 NFT, 그다음에 메타콩즈랑 현대차가 진행했던 현대차 NFT 등등을 저는 다 투자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 그 당시 정말 NFT를 수익들을 본 것도 있었지만 지금도 들고 있는 디지털 종이 쪼가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지 못해요. NFT가 그래서 NFT잖아요. 너한테 팔고 튄다. NFT. 진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코인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리플이 아무리 물렸어요. 막 나 5,000원에 샀는데 지금 3,000원 됐어. 지금 팔면 팔 수 있잖아요. NFT는 못해요. 제가 NFT를 뭐 몇백 개 들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투자했던 돈이 5천만 원이었는데 걔를 지금 다 던져도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팔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들고 있어요. 영광의 상처로 컬렉션이 있어요. 컬렉션이 다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블엑스라는 이제 넷마블 회사에서는 MBX라는 체인을 실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P2E 체인을 만들어서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대기업들은 정말 이제 이 암호화폐 쪽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했거나 망했거나 뭐 이런 것들은 관심 가지 마시고 진행을 했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인터넷처럼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점점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ETF 이제 출시한 것부터가 정말 안정화의 시작이었죠. 여러분들 그 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금이 막 정말 2배가 됐다, 막 3배가 최고가 상한가 친다라고 하는데 실제 비트코인이 금보다 13배의 수익률이 같은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만약에 금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요, 109%의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SP500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주식 지수를 약 한 84%가 상승이 됐는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1342%의 상승률이 있었고 저는 이건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2만 달러의 기준의 비트코인은 아마존도 제치고 5등까지 시총 5위까지 올라왔었고요. 저는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통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는 정말 시총 뭐 엔비디아는 무조건 제치지 않을까. 그 엔비디아를 제치게 되면 지금부터 2배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금보다도 저는 비트코인 더 믿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제 생각으로는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시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2024라는 컨퍼런스에서 당신들의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던 장면이 있었고 그만큼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현재 대통령 당선 이후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리고 블랙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사, 마이클 스트래티지, 캐시우드, 글로벌 대기업 등 모두 다 블록체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이클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원래 기본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캐시우드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약 15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 아빠 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35년 사이에 또 100만 달러 간다. 원래 이분이 비트코인이 13만 달러 간다라고 했을 때가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에 비트코인 뭐 3만 달러, 4만 달러 이러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최소 10만 달러 넘어갈 수 있고 13만 달러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거의 다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했을 비트코인 12만 달러 간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10만 달러가 넘어가? 한국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1억이 돼? 다 됐고요. 전 이 5억도 되고 10억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정말 21년 안에 비트코인 2,100만 달러를 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정말 코인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비트코인을 정말 매수를 제일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수가요, 65만 개가 넘습니다. 65만 비트코인을 이 마이클 스트래티지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투자로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우회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스트래티지라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서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이클 스트래티지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21년도부터 모았는데요. 현재 62만 8천 개가 이제 8월 8일 기준이고, 현재 2달 지난 지금은 65만 개가 넘어갔습니다. 계속 사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비싸건 싸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왜냐? 더 올라갈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나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기축 법정 화폐로 이제 만들면서, 정말 이 사람은 이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 했을 때 다 미쳤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가격이 요동치는 걸 어떻게 법정 화폐로 쓰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나라에서 번 돈이 5천억 원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 비트코인 그냥 보유하는 것만으로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점이 약 6억 3,900만 달러 상당으로 6,181개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더 살 거라고 또 발표도 최근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라, 그리고 정말 여러 대기업들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세상으로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를 뛰어드는데 어떻게 뛰어들겠어요? 자기가 뭐 창업을 하시겠어요? 지금 갑자기 막 공부해가지고 블록체인을 공부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창업되어 있는 유스메타에다가 점핑해서 EX 프로젝트로 한번 들어오시는 게 정말 쉽게 블록체인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사업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유스메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8년간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세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예측해주는 바로 코인 내비게이션 같은 회사입니다. 이미 27개국 이상의 3만 명 이상의 유료 유저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메타 같은 경우는 최첨단 데이터 기술을 분석을 해가지고 기회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고요. 누구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회사의 정말 제일 큰 비전, 내비게이션이 되자. 커져가는 블록체인, 아까 말했던 막 폭락하는 그런 블록체인, 거기서 내비게이션을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의 길로 지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라는 게 바로 저희 블록체인 유스메타의 비전이고요. 저희 AI 차트 알람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려드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실시간 어플로 다 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구독료 여러분들 내시잖아요. 구독료 뭐 3,000달러, 10,000달러 내실 텐데 그 10,000달러, 3,000달러 이상의 돈을 저희들 환원시키고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올해부터 진행됐던 거래소 페이백 같은 경우도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로 수익도 지금 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연역을 설명드리면 16년도에 AI 개발을 실제로 시작을 했고요. 17년도에는 이 AI로 뭐 차트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 당시 그때 한 게 아니라, 그때 아비트리지라고 해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에 이제 차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뭐 만약에 1,000만 원이었으면 1,500만 원이었으면 그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200만 원이 차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김프 매매를 했었던 게 바로 저희 고야 차익 거래였고요. 그리고 2년 사이에 이제 정말 개발을 해가지고 스코어 차트를 개발하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스코어 차트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VOB 재단 출범하고, 그다음에 EX 마케팅 프로젝트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간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처음에 무료로 풀었다가 2022년도부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 어플 만들고 차트 만들고 이제 RSI 출시를 했고요. 24년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래소 페이백 시스템도 넣고 스마트 차트도 나오고 작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었고, 25년도에는 지금 차트 업그레이드와 그다음 알고리즘 고도화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데 3년 뒤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회사고,
나스닥 상장되면 뭐 저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5가지 계열사 VOB 코인 지금 엘뱅크랑 이제 딥코인이라는 곳에 상장되어 있고요. EX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진행하시는 마케팅 프로젝트고 블록스퀘어 랩스라고 해서 기술사 저희가 지금 자체 보유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발 다 진행하고 있고 블록스퀘어 IC라고 해서 이제 실제 나중에 지주회사처럼 거래소 쪽이랑 금융 관련돼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지금 만들어 놨고요. 라이징 X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해외 쪽 플랫폼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가 뭘까요? 실행하고 확장해서 3년 안에 은퇴하자라고 해서 EX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EX 하시는 여러분들 3년 안에 은퇴를 목표로 은퇴가 뭐 10억 벌자가 아니라 은퇴하려면 요새는 100억 원 있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은퇴를 하려면 100억을 모아야 되는데 이 100억의 여정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패키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야 차트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알람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부가 서비스로 AI 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뉴스들을 저희가 AI가 모아서요. 매일 2번씩 브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뷰포인트는 어떻고 비트코인은 지금 어떤 상태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AI가 직접 업로드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데일리 브리핑이라고 해서 매일 저희 이제 프로님들이 차트 분석을 해서 아침마다 주요 코인들에 대한 시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코인을 처음 접하셨던 분들은 정말 AI 브리핑, 데일리 브리핑을 조금 한 달 정도만 정독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 데일리 브리핑 올라오잖아요. 이모티콘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면 좀 프로님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차트를 그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차트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만약에 정말 내부자인데 내부자가 팔면 어떻게 알게 되죠? 공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공시.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팔고 나서 후에 나오는 게 공시인데 저희는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팔려고 거래소에 옮기는 순간 저희는 포착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 개인 지갑에 돈을 비트코인을 100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100개를 팔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거래소로 옮기잖아요. 이 거래소로 옮기는 걸 아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 그걸 포착해서 이 100개 비트코인이 갑자기 움직였어. 이건 매도 압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점수를 몇 점으로 매긴다. 이 알고리즘이 저절로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매도가 일어났을 때 이게 매도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L과 S 시그널로 나오는 건데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S 뭐야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네 하겠지만 거기에 백단을 열어보면 코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실제 그 암호화폐 거래하시거나 선물 거래하실 때 본인의 청산가 확인하실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이때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왔으면 어느 가격에 되면 내 돈이 청산을 당한다. 다 교육받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옆 친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왜냐 거래소는 중앙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이낸스 API를 다 끌어와서 모든 데이터를 다 끌어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청산 가격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또 매겨놔가지고 청산가가 몰려있는 곳들이 유독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세력이 거래소도 포함이거든요. 거래소는 거기를 치는 순간 그 돈 청산되면 다 어디로 가요? 거래소로 가거나 이제 반대 포지션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좋은 손익비 나올 때 그런 데 터트린다. 그게 바로 세력들이 하는 악질적인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세력을 이겨먹자가 아니라 세력이 이렇게 하는 걸 조금 활용해서 고래 옆에 좀 파는 새우처럼 좀 가보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 보시는 거래하실 때 호가창이 있잖아요. 호가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작은 범위만 나옵니다. 현재 가격 주변으로 얼마에 매도할지 매수할지 그게 0.1, 0.1로 다 줄이더라도 주변에 있는 호가창만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18만 달러에 누군가 잠깐 매도를 하기 위해서 넣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 포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수화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런 알고리즘과 저희의 핵심 알고리즘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L과 S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코어 차트가 처음 나왔었고요. 원래 이 차트 하나 가지고 저희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했었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차트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었고요. 이 차트만 보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프리미엄 차트가 나왔던 게 언제 살지 언제 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차트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더 고도화시켜서
정말 선물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단타 열심히 칠 수 있게끔 스마트 차트 적중률 높여서 나왔고요. 이거는 $10,000 이상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야 얼럿이라고 해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차트들의 알람들을 실시간 어플로 쏴주고 있는 고야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전 세계 뉴스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뷰 포인트까지 주고 있고요. 데일리 브리핑은 시장 분석, 차트 분석, 주요 뉴스와 주요 코인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왜 EX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마케팅 쪽으로 풀어나가는 회사들은 마케팅 수입밖에 없는데도 굉장히 잘 되는 회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망하는 회사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케팅 수익만 저희는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트레이딩으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사업적으로 관심이 없고 정말 나는 좋은 이제 트레이더들을 밑에다가 두고 레퍼럴 인컴 사업을 할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퍼럴 수익을 가지고 정말 돈을 마케팅비를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시점으로 저희들은 세 가지에 대한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EX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제 어머니를 EX 사업에다가 조인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오셨으니까 지금 막 비트코인 이미 1억 7천 넘었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건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장담할게요. 주변의 친구들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거나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아마 되실 거예요, 지금은. 근데 몇 년 뒤, 5년 뒤면 그 10명 중에 한 80명이 비트코인 매매하고 있을 때 난 10명 안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대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이거 몽골 같은 경우도 뭐 헤럴드 쪽에서 진행됐던 행사들도 많이 다니고 네, 제가 하는 역할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나가서 정말 많은 바이어들 연결도 시키고 저희 회사 협업점들 찾는 역할들이 제가 하는 역할인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제휴되어 있는 OKX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라는 곳을 스폰서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스폰서할 때 딱 한 부스만 나옵니다. 그 부스에 저희들을 초청을 해서 최문창 상무랑 저랑 올해 이제 영국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고요. 축구 경기를 봐야 되지만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경기를 못 봤다는 슬픈 소식은 있지만 미팅 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잔디를 밟아본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맨체스터 시티 구장의 잔디를 밟고 거기서 실제 옆에 정말 홀란드 선수도 있고 다 옆에서 실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정말 세계가 넓어질 수 있는 경험을 유스메타 덕분에 하고 있고요. 영국에 실제 이제 그런 계약도 하나 저희가 잘 해왔고 저희 MOU도 이제 뭐 태국 쪽도 잘 진행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해외 쪽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여러 이제 업체들 만나고 오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닫혀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유스메타에 이제 들어오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제 세상 자체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이 넓어졌고 제가 어떻게 이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EX 차트를 잘 배우셔가지고 정말 이걸 활용해가지고 정말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저희 임직원들이 진짜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수익이 나야 되니까 저희는 알고리즘 팀들도 다 노력을 해요. 대부분의 다른 마케팅 회사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 돈을 털어먹을까를 생각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돈을 벌 수 있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희 의장님도 항상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피해를 안 끼치게 할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저희 임직원들을 잘 믿어주시고 EX 사업 정말 잘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준비하겠습니다.